동물농장 2부 중간부터 이어 그들은 농장 건물들 쪽으로 발을 옮겼다. 존주 부부가 살던 본래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동물들은 잠자코 발길을 멈췄다. 그 농가도 이젠 그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선뜻 집 안으로 들어서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잠시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밀어젖혔고 동물들은 한 줄로 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집안 물건들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발끝으로 걸어 이방 저방을 구경했다. 말소리 내기도 겁나 그들은 소곤소곤 귀에말로 속삭이며 깃털 매트리스를 깐 침대, 거울 유리, 말총 소파, 브리셀 융단, 응접실 맨틀피스 위에 빅토리아 여왕 서판 초상화 등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치스러운 집안 내부를 놀란 눈으로 둘러보았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흰 앞말 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되돌아가 보니 몰리는 집안의 제일 좋은 침실에서 아직 어정되며 존즈 부인의 화장대에서 푸른색 리봉 하나를 꺼내 어깨에 대보고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바보처럼 경탄하고 있는 중이었다. 다른 동물들이 그러는 그녀를 호되게 질책한 다음 모두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부엌에 매달린 돼지고기 햄을 꺼내다 땅에 묻어주고 식기대 위에 맥주통은 복서가 발굽으로 차 박살을 냈다. 그 밖에 집안 물건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두었다. 동물들은 그 즉석에서 장차 그 본체 건물을 박물관으로 보존한다는 결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물은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도 이루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다시 동물들을 소집했다. 스노우볼이 말했다. 동무들, 지금 6시 반. 아직도 온 하루가 남았소. 오늘 건축 수확을 시작합시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소. 돼지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석 달 동안 돼지들은 존준의 아이들이 쓰다 버린 헌철자법 책을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다가 문자를 읽고 쓰는 법을 자습으로 익혔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흰색과 검정색 페인트통을 가져오게 해서는 일행을 데리고 큰 길 쪽을 향해 있는 빗장 5개의 농장 전문으로 내려갔다. 스노우볼, 그 시에는 그가 으뜸이었던 스노우볼이 돼지 발굽에 두 관철 사이에 붓을 끼고 정문 맨 꼭대기 빗장에 씌어진 메이너 농장이라는 글자를 지운 다음 동물 농장이라고 고쳐 써넣었다. 이제부턴 그게 농장의 새 이름이었다. 동물들이 다시 농장 축사에 이르자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사다리를 가져오게 해서 헛간 한쪽 벽 끝에 세웠다. 그들은 지난 석 달 동안 돼지들이 열심히 공부한 끝에 동물주의 원리들을 7계명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노라고 설명했다. 그 7계명을 지금 헛간벽에 써놓기로 한다. 이 계명들은 그 순간부터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준수해야 할 불가분의 법률이 된다고 그들은 말했다. 돼지가 사다리 위에서 몸을 가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스노우볼은 약간의 고생 끝에 어렵사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7계명을 쓰기 시작했고 스킬러가 사다리 몇 칸 밑에 서서 페인트통을 들어주었다. 계명은 타르치를 한 시커먼 헛간벽에 흰 페인트 글씨로 큼직큼직하게 써놓아 30야드 밖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계명의 내용은 이러했다. 7계명 1. 무엇이건 두 발로 걷는 것은 적이다. 2. 무엇이건 네 발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것은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선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깔끔하게 잘 쓴 글씨였다. 친구, friend라는 단어의 철자 순서가 하나 뒤바뀌어 친고라고 되었고 S자 하나가 좌우로 뒤집혀진 걸 빼고는 모든 철자가 정확했다. 스노우볼이 다른 동물들을 위해 7계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동물들은 완전한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머리 좋은 녀석들은 벌써 그 계명을 줄줄 외웠다. 스노우볼이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동무들, 이제 풀밭으로 갑시다. 오늘 우리는 존주와 그 일꾼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건축 수확을 끝내어 우리의 명예를 살립시다. 그 순간 그때까지 다소 불안기를 보여오던 암소 3마리가 매 하고 큰 소리를 내질렀다. 그 암소들은 꼬박 24시간 젖을 짜지 않아 젖통이 터질 지경이었던 것이다. 잠시 생각한 끝에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오게 해서 제법 솜씨 있게 젖을 짰다. 돼지 발굽은 그 일 하는 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약간 거품이 든
크림색 진한 우유가 5양동이나 되었고 많은 동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우유통들을 바라보았다. 저 우유는 다 어떡할 참이야? 누군가 물었다. 존주는 우리 먹이에 가끔 우유를 타주었는데 하고 암탉 하나가 말했다. 우유에 신경 쓸 거 없어 동무들. 나폴레옹이 우유 양동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유 걱정은 말아요. 건축 수확이 더 중요합니다. 스노우볼 동무가 여러분을 인도할 거요. 난 좀 있다가 뒤따라가겠소. 자, 동무들 앞으로 풀밭이 기다리고 있어. 동물들은 건초용 꼴을 베기 위해 풀밭으로 전진했다. 저녁 때 그들이 돌아와 보니 우유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3. 그날 하루 동물들은 건초를 수확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가. 하지만 그들의 수고에는 보람이 있었다. 건초 수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일이 퍽 고될 때도 있었다. 도구들은 인간을 위해 고안된 것이지 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선 자세로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동물들에게는 큰 약점이었다. 하지만 돼지들은 영리해서 매번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냈다. 말들로 말하면 풀밭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는 데다가 풀을 베고 긁어모으는 일이라면 존즈나 그 일꾼들보다 솜씨가 훨씬 윗길이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동물들을 감독하고 지휘했다. 아는 게 많았기 때문에 돼지들이 지도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복서와 클로버는 몸에 풀베는 기구나 썰이를 붙들어 매고 물론 제갈이나 고삐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풀밭을 빙빙 돌았고 돼지 하나가 그 뒤를 따라다니며 그때그때 아이 동무 위로 워이 뒤로 하면서 방향을 지휘했다. 제일 힘 약한 동물들까지도 풀을 뒤집고 모으는 일을 거들었다. 오리, 암탉들도 땡볕에 온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리에 풀 몇 가닥이라도 물어날랐다. 마침내 동물들은 과거 존주와 그 일꾼들이 했을 때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수확을 끝냈다. 게다가 이번에 건초 수확은 농장이 생긴 이후 최대의 것이었다. 낭비는 전혀 없었다. 암탉과 오리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다가 마지막 풀줄기까지 모두 챙겨다 모았기 때문이다. 풀 도둑질도 없었다. 농장의 어느 동물도 한번 입가심할 만큼의 풀조차 훔치는 일이 없었다. 그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돌아갔다. 동물들은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다. 입에 넣는 먹거리는 그지없이 달콤했다. 그것은 과거 인색한 주인이 마지못해 동냥주듯 던져주던 그런 먹이가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생산한 먹이, 진정한 그들 자신의 먹이였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기생충 인간들이 사라지고 나자 동물들에게는 먹을 것도 더 많이 돌아갔다. 여가도 훨씬 더 많았다. 동물들로선 그 여가란 것이 뭔지 도무지 경험해 본 일이 없긴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많았다. 이를테면 농장에 탈곡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옥수수 거지를 할 때 동물들은 아득한 옛날 방식대로 발로 밟아 옥수수 알갱이를 떨구고 껍질은 입으로 후후 불어서 걷어내야 했다. 그러나 영리한 돼지들이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진 복서가 있어서 언제나 동물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었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에게 경탄의 대상이었다. 존재 시절에도 그는 열심히 일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어찌나 열심히였든지 말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는 뭉쳐놓은 것 같았다. 농장의 모든 일이 그의 힘센 두 어깨에 달려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밀고 달기며 일했고 가장 힘든 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는 어떤 수평아리에게 매일 아침 남들보다 반시간 먼저 자기를 깨워달라 해놓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는 제일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 하루의 정상 일과가 시작되기 전 30분씩 자원 노동을 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 말을 자신의 개인 모토로 삼았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일했다. 예를 들면 옥수수 거지를 할 때 암탉과 오리들은 흩어진 나달들을 열심히 주워 모아 자그마치 옥수수 5말 분량은 덤으로 수확했다. 아무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몫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존재 시절에도 그렇게 흔하던 싸움질, 물고 뜯기, 질투하기 같은 것도 거의 사라졌다. 꾀부리며 일을 피하는 동물도 없었다. 아니, 아주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었다. 사실 흰 암말 몰리 같은 경우엔 아침에 잘 일어나질 못했고 일을 하다도 발굽에 돌이 박혔다며 일찍 자리를 뜨곤 했다. 고양이의 행동도 좀 별난 데가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고양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걸 동물들은 알게 됐다. 그녀는 몇 시간씩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밥 먹을 시간이나 일이 다 끝난 저녁이 되어서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는 썩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다정하게 꼬르락거리는 통에 모두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나이 많은 당나귀 벤자민은 반란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구석이 없었다. 그는 존재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느릿느릿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일했다. 그는 일을 피하지도 않았고 가외 일이 생겼을 때 선뜻 자원해서 나서지도 않았다. 반란에 대해서나 그 결과에 대해 그는 아무 견해도 표명하지 않았다. 존재 일당을 쫓아내고 난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나귀는 오래 산다네. 죽은 당나귀를 본 일이 있어?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다. 모두들 그 알쏭달쏭한 대답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일요일에는 모두 쉬었다. 일요일 아침 식사는 다른 때보다 1시간 늦추어 먹기로 했고 식사 후에는 매주 빠짐없이 거행되는 의식이 있었다. 의식의 첫 순서는 깃발 개양이었다. 스노우볼이 마구실에서 이전 존주 부인이 쓰던 헌 녹색 식탁보 하나를 찾아내어 흰색으로 말고바 뿔을 그려 넣은 깃발이었다. 동물들은 매주 일요일 아침 농장마당의 깃대에 그 깃발을 개양했다. 스노우볼의 설명에 따르면 깃발의 녹색은 영국의 푸른 풀밭을 의미하고 발굽과 뿔은 모든 인간을 최종적으로 몰아낸 다음에 세워질 동물공화국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깃발 개양에 이어 동물들은 총회를 갖기 위해 헛간으로 행진했다. 총회는 회의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회의에서는 다음 주에 할 일들이 계획되고 결의안 제출과 토의가 진행됐다. 무슨 결의안을 제출하는 건 언제나 돼지들이었다. 다른 동물들은 투표하는 법까지는 알았지만 자기네 스스로 무슨 결의안 같은 걸 생각해내지는 못했다. 토론 때는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가장 활발했다. 그러나 다들 곧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수태지가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 한쪽이 무슨 안을 내놓으면 한쪽에서는 어김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늙어 일할 나이를 넘긴 동물들에게는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과수원 뒤의 작은 목장을 은퇴지로 정해주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에도 일단 채택되면 아무도 결의 그 자체를 반대할 수 없었는데 각 동물 부류에 따른 은퇴 연령을 몇 살로 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회의는 언제나 잉글랜드의 짐승들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후는 휴식 시간이었다. 돼지들은 마구실을 자기네 본부로 정해놓았다. 저녁 시간 그들은 이 방에 모여 대장간일, 목수일, 기타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느라 존주의 이전 본체 농가에서 가져온 책들을 펴놓고 공부했다. 또 스노우볼은 다른 동물들을 모아 이른바 동물위원회라는 걸 여러 개 조직했다. 그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데는 지칠 줄 몰랐다. 그는 암탉들로 달걀 생선위원회를 만들고 암소들을 모아 깨끗한 꼬리 동맹을 조직했다. 야생동물 재교육위원회, 이것의 목적은 쥐와 토끼를 길들이는 일이었는데 양들의 더욱 흰털 생산운동, 기타 등등의 위원회와 동맹들이 조직되었고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습반들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체로 이 기획들은 실패작이었다. 예컨대 야생동물 재교육 사업은 거의 시작과 동시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쥐 토끼들은 행동이 언제나 이전 그대로였고 위원회가 관대하게 대해주면 그걸 이용하고 나섰다. 고양이는 재교육위원회에 참여한 뒤 차츰 처음 며칠간은 아주 열심히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지붕에 올라가 저만치 닿지 않을 거라며 거리에 떨어져 앉아있는 참새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얘기인즉 이제는 모든 동물이 동지이다. 그러니 어떤 참새든 원한다면 와서 고양이 자기 발등에 앉아도 좋다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참새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읽고 쓰기 학습반들은 그러나 대성공이었다. 가을때가 되자 동물농장 동물들은 거의 모두가 조금씩은 문제를 깨치게 되었다. 돼지들로 말하면 읽고 쓰는 것이 이미 완벽한 수준이었다. 개들도 읽기는 썩 잘하지만 7개의 명 외에는 다른 것을 읽는 데는 전혀 관심 없었다. 염소 뮤리엘은 읽는 솜씨가 개들보다도 한 수 위여서 가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신문 스크랩을 저녁 시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줄 때도 있었다. 당나귀 벤자민은 어느 돼지 못지않게 잘 읽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법이 없었다. 자기가 알기로는 읽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였다. 어미말 클로버는 알파벳까지는 배워 깨쳤으나 단어들을 조합해낼 수가 없었다. 복서는 알파벳의 D까지는 깨치고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다. 그는 커다란 발굽으로 땅바닥에 A, B, C, D까지 써놓고는 두 귀를 뒤로 쫑긋 젖히고 이따금 앞머리를 흔들면서 그 글자를 내려보며 D 다음에 무슨 자가 오더라? 온 힘을 다해 기억해보려 했지만 매번 실패였다.
사실은 그가 D자 다음에 E, F, G, H까지 익힌 적이 몇 번 있긴 했었다. 그러나 그 네 자를 외우고 나면 앞서 익힌 A, B, C, D가 생각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알파벳의 그 첫 네 글자에 만족하기로 하고 그나마 까먹지 않기 위해 매일 한두 번씩은 그 글자들을 땅바닥에 써보았다. 누가? 어미말 클로버가. 흰 앞말 몰리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6글자 MOLLIE 몰리 외에는 배우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들로 이쁘게 그 6글자를 만들고는 꽃송이까지 한두 개 가져다 장식한 다음 스스로 찬탄하며 제 이름자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곤 했다. 그 밖에 농장 동물들은 알파벳의 첫 글자 A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또 알고 보니 양, 암말, 오리 등 머리가 둔한 동물들의 경우는 7개 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한참 생각한 끝에 스노우볼은 그 7계명이 단 한 줄의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한 줄이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 라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그 한 줄 속에 동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누구든 그 원리를 철저히 깨치기만 하면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였다. 처음에는 날짐승들이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다리 2개라면 날개 달린 동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함이었다. 그러나 스노우볼은 그게 그런 것이 아님을 입증해 보였다.